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로리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맛있게 지난번에 카레 만들고 남은 채소 버리지 않았죠. 이 채소들 보면 생각나는 거 볶음밥입니다. 오늘은 볶음밥에 요걸 넣어볼 거예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랑 새우 넣을게요. 고기 있으면 고기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란도 넣어서 맛있는 볶음밥 만들게요. 볶음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반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바로 깍두기입니다. 요걸 넣어서 더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부터 절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깍두기를 잘게 썰어서 절여주고 시작할 거예요. 한 1.5에서 2cm 정도 되게. 도마 쓰는 김에 파도 같이 썰어줄게요. 작게 썰은 무를 절여야겠죠. 깍두기는 또 절여야 맛있습니다. 꽃소금 한 숟가락 반 정도. 무 양에 따라서 소금 양은 조절해 주세요. 설탕 한 숟가락. 설탕이랑 소금이 골고루 섞이도록 버무려 줍니다. 소금, 설탕, 물을 골고루 섞었다면 오늘은 바로 이걸 넣을 겁니다. 바로 짠! 사이다 넣어서 만들 건데요. 설렁탕집 깍두기 맛이 날 거예요. 톡 쏘기도 하고 더 달콤하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한 컵만 넣어줄게요. 200ml 물컵. 다른 반찬 만들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국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퇴근하고 오셨다면 우선 요거 절여 놓고 샤워하러 들어가세요. 샤워하고 나오면 딱 절여져 있을 겁니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무 절이는 동안 양념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맛있거든요. 숙성을 시켜주니까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그리고 멸치 액젓 한 숟가락, 7ml 정도 됩니다. 고춧가루는 맵기에 따라서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저희 집 고춧가루는 매워서 2숟가락 넣어줄게요. 다음 매실액 2숟가락. 매실액 없다면 설탕 넣어주면 됩니다. 설탕 한 숟가락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새우젓 한 숟가락 꼭 넣어주세요. 새우젓이 없다면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 더 넣어주어도 됩니다. 이제 깍두기 만들 양념도 만들어 놨어요. 이따 절이고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볶음밥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남아있던 채소들을 잘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끝에 칼집 이렇게 넣어서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썰어서 다시 한번 돌려서 썰어줘도 됩니다. 파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8등분 해서 썰어줘도 됩니다. 도마를 좀 큰 걸 사용하셔야 재료 썰 때 좀 편하고 그릇이 많이 안 들어요. 남아있던 피망. 피망은 초록색이라 마지막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담아두세요. 열을 많이 가하면 초록색이 누래져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당근. 이렇게 남아있는 짜투리 채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져가지고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볶음밥 만들 때 꺼내서 쓰기 편해요. 자투리 채소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잘라서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모아서 넣어놓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파인애플을 썰어줄 건데요. 파인애플 들어간 볶음밥 드셔보셨나요? 피자에 파인애플 넣으면 아주 기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볶음밥에 파인애플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 시원합니다. 파인애플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파인애플도 작게 썰어줄게요. 너무 작으면 또 씹는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크기로 썰어서 파인애플도 따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내장을 떼줘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손질되어서 나오는 새우들은 내장이 거의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찝찝하신 분들은 이쑤시개로 제거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새우는 먼저 끓는 물에 데쳐줄게요. 그래야 볶음밥을 빨리 볶아낼 수 있고 기름도 적게 쓸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새우를 넣고 새우를 익힌 다음에 물기를 빼주세요. 왜냐하면 볶음밥을 만들 거니까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물기가 있으면 볶음밥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기름이 튈 수도 있습니다. 식용유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오늘은 계란의 예쁜 노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계란을 먼저 볶아줄 겁니다. 다져놓았던 대파 먼저 넣고 파향을 먼저 내줄게요. 먼저 대파 조금 넣고 계란을 넣어서 볶을 건데 불색으로 줄이고 스크램블 하듯이 볶아줍니다. 계란이 반쯤 익으면 밥 넣고 계란이 탈 수 있으니까 중불에서 계란을 먼저 볶아서 밥이랑 섞이지 않으니까 밥이 눅눅해지지 않고 고슬고슬한 볶음밥이 될 수 있어요. 소금 한 꼬집 밥에 골고루 섞이게 넣어주세요. 이제 채소를 볶아야 되니까 밥을 양쪽으로 몰아내고 밥과 나머지 재료를 옆으로 몰아내고 채소를 나중에 볶아줄게요. 이제 불세기를 높이고 골고루 섞어서 볶아주도록 합니다. 새우는 미리 데쳐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섞어만 주면 돼요. 새우를 같이 볶다 보면 다른 재료가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먼저 데친 다음에 물기 빼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예쁜 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 색깔 유지해서 먹고 싶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저는 굴소스를 조금 넣어볼게요. 굴소스, 새우 넣고 그 다음에 피망 마지막에 넣어요. 그리고 아직 안 넣은 게 하나 있죠? 오늘 넣을 거 파인애플은 맨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파인애플 그냥 휙 부으면 그 파인애플에서 빠진 물기가 또 들어가서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파인애플만 따로 이렇게 체에 걸르거나 따로 건져서 볶아주면 됩니다. 파인애플이 나와서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맛있는 볶음밥이 돼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볶음밥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 우리의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 1숟가락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후추. 볶음밥 완성되었어요. 우리 아까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 가져올게요. 절여진 깍두기는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에 헹구지는 않았고요. 물기만 빼주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 넣고 버무리면 끝. 그리고 미리 썰어 놓은 대파. 양념장에 매실청 넣었고요. 그래도 조금 무가 씁쓸하거나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깍두기까지 완성. 볶음밥을 예쁘게 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중국집 가면은 이상하게 볶음밥 위에 새우가 예쁘게 올라와 있잖아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릇에 먼저 새우를 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파인애플 볶음밥이니까 파인애플도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새우와 파인애플을 먼저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밥을 담아줍니다. 오늘 볶음밥은 2인분 만든 거라서 우선은 1인분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 위에다가 접시를 엎어주세요. 그리고 쏙 뒤집어주면 됩니다. 여기 두고 반찬 담아 올게요. 카레 만들 때 만들어 두었던 콘샐러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맛있고 간단한 파인애플 새우볶음밥도 만들어 봤고요.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김치죠. 바로 깍두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다 한번 넣고 만들어 보시고요. 볶음밥에도 파인애플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